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2년이나 되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연결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한동안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좀 잊고 살았던 게 아닌가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했는데요. 네. 지난해 피해구제 최종 조정안이 나왔는데 그게 또 결렬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상황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네, 시간만 지금 가고 있고요. 예. 그 사이에 피해자들은 제대로 인정도 못 받고 그 기업들로부터 배보상도 못 받은 채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속 생기고 그런 상황입니다. 조정하려는 노력은 혹시 안 했습니까? 그 기업이나 배상을 해야 되는 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피해자 측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피해자들이 그 일부 이제 조정안에 불만을 제기하는 피해자들도 일부는 있지만 예. 대다수 피해자들은 조정안이 빨리 실행이 됐으면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또 책임이 큰 옥시하고 애경이 계속 반대를 하고 그 조정안에 찬성을 하지 않음으로써 실현이 안 되고 있죠. 그럼 옥시아 의경은 최종 조정안을 거부하고 난 다음에 그 어떤 뭐 움직임이나 노력도 안 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별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피해 구제를 위한 그 구제법이 있는데 그거 기금이 모두 다 떨어져가지고 새로 기금을 정부가 걷는데 오히려 기금도 안 내겠다 이렇게 버티다가 정부가 이제 그 영국 본사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나오니까 그때서야 기금을 냈는데 그 기금은 법에 의해서 구제법 그러니까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병원비나 장례비를 지급하기 위한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네. 법에 의해서 강제하는 거니까 냈는데 지금 처음 말씀하신 그 조정안은 네. 배보상을 위한 그런 조정이기 때문에 네. 기업과 피해자들이 양자 합의한 그래서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를 하면 실현이 안 되는 그런 문제인데 옥시와 애경이 아직도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종 조정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흘러서요. 옥시아의 외경은 왜 최종 조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가장 많이 팔았고 또 가장 많은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 조정안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가장 많이 내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옥시의 경우는 자기네가 지금 뭐 일부이긴 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제 배상을 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너무나 자기네한테 부담이 너무 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거를 만약에 실현을 시키면 종국성이라는 이상한 표현을 쓰면서 네. 이걸로 이제 이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면책을 달라라고 그렇게 강변을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분들에게서 폐암이 많이 발병을 하고 있어요. 예. 이 조정안이 갖고 있는 한계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업들의 주장대로 종국성 이제 완전히 끝을 내면 피해자들에게서 발생하는 폐암과 같은 그런 문제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조정안은 현재 시점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고 이 이후에 피해자들에게서 암이라든지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열어둬야 되는데 기업들이 막무가내로 우기는 거죠. 근데 이 조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기업들하고 피해자만 그 논의에 참석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정부하고 국회도 같이 사실은 함께 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정위원장을 환경부 장관이 추천을 했고 예. 또 이제 이 조정안은 결국은 국가 그 환경부가 진행했던 여러 피해 신고와 구제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이제 그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 그리고 피해자 단체, 가해기업 3자가 공동으로 진행을 해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진행했다고 하면 또 다른 축인 사실 국회는 뭐 입법권을 갖고 있는 곳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가 혹시 노력한 건 없습니까? 사실 정부는
그 조정위원장을 추천하고 예.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은 했지만 이게 이제 결렬이 되고 난 다음에는 뒷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안이 성립되게 하기 위해서 네. 사실은 양자를 설득하고 또 서로 한 발씩 물러나게 하고 그래야 또 합의가 될 테니까요. 그런 그야말로 이제 중재자적인 그런 역할을 사실상 정부 즉 환경부가 해야 하는데 네. 지금의 환경부는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국회 공청회도 개최하기로 했다가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 차원에서 뭐 움직임이 혹시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약간 이제 기조가 바뀌었고 또 새로운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환경부는 담당 부서로서 역할을 좀 하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환경부 장관 신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그 인사공청회 같은 거를 할 때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서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몇 번의 그 발언도 있었고 약속도 있었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지금 배보상 문제는 이렇게 지금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는 가운데 지금 1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피해자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들은 완전히 지쳐 있는 상태고요. 예를 들면 이 과정에서 막 10년씩 막 투병하고 하는 과정에서 병간호를 하고 또 병간호하는 투병 비용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원래 번듯하게 이렇게 다니고 있었던 그런 직장을 정리하고 무슨 트럭 운전을 한달지 막노동을 한달지 막 하는 그런 식으로 유족분들과 환자 가족분들의 삶이 굉장히 망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린이 환자가 이제 죽거나 심각하게 아프면 가정이 이렇게 파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하는 거죠. 네. 그런 경우도 숱하게 많아요.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지금 앞서 말씀하신 배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가정이 파괴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삶은 말도 아니죠. 이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피해자로 인정받으면은 병원 치료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피해자들한테는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피해 구제법에 의해서 지금 인정 질환도 넓어졌고요. 그래서 전체 한 8천여 명의 피해 신고자들 중에 5천 명 넘는 분들이 이제 구제법으로 피해자로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 해당 질환에 대해서 병원비가 지급이 되고 또 간병비도 어느 정도는 지급이 되고 또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제 경제적인 지원도 조금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현상 유지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겪었던 그런 고통에 대한 정신적 유자료를 포함한 배보상은 기업이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으로 해결을 시도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되고 있는 것이어서 아주 답답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병원비와 간병비 등의 질병 치료 비용은 그럼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피해구제법에 가해 기업들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팔았고 또 원료를 공급했던 SK 같은 그런 기업들이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한테 거둔 기금으로 그런 비용들을 이제 지급을 하는 것이죠. 네. 앞서 잠시 언급하셨지만 폐 질환이 발생했을 때 폐암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에 직접 우려가 됐었던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폐암의 경우, 암의 경우에는 긴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제 폐 손상, 천식과 같은 폐렴 이제 이런 질환들에 집중해서 인정 과정이 거쳤고 지난 한 2, 3년 사이에 폐암 환자들이 굉장히 늘었고 또 폐암과 관련한 그런 이제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이 됐어요. 동물 실험이라든지 폐세포 독성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서 관련성이 확인돼 갖고 국제 학술지에 이제 논문으로도 보고가 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피해 신고된 분들 중에 폐암 환자가 200명이 넘고요. 네. 이렇게 그 임상 사례도 충분하고 또 그 동물치료원과 같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암이 발생하는 기전도 명백하게 이제 밝혀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습기살균제가 폐암을 발병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이제 입증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그거를 관련 질환으로 인정을 하고 200명이 넘는 피해자를 구제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분들만 또 폐암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예. 노출된 모든 분들이 앞으로 폐암이 발병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잠재적인 폐암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완전히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폐암 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 피해자 중에서? 예, 전체 피해 신고자가 8천여 명인데 그중에 2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일반 인구 중에 폐암 발병률이 10만 명당 56명 정도 되는데 네. 이분들의 그 폐암 발병률을 신고대 숫자만 가지고 따지면 뭐 45배나 이렇게 더 많아요. 그러면은 폐암 발병 원인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인과성이 입증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동물 실험의 그 폐세포 독성 실험의 임상 숫자도 굉장히 많고 이 정도면 왜 최근에 그 아스파탐이라고 네네. 발암 가능 물질이 지정되면서 또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아스파탐이 그룹 2B예요. 발암 가능 물질인데 지금 예. 폐암의 경우에는 임상 사례도 있고 실험 결과, 동물 실험 결과도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룹 1로 지정이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환경부가 입장을 바꾸고 지금 폐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요? 뭐 이제 그 계속 지적을 하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하니까 예. 환경부가 조금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하겠다 이런 메시지는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들여다 보니까 그 천식이나 폐렴과 같은 그런 신속 심사 대상 질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개별 심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전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네, 아마 200명 중에서 불과 뭐 몇 명만 아마 인정이 될 거고 나머지는 뭐 예전에 담배를 폈네, 뭐 나이가 많네 해가면서 네, 계속 그 대상으로 이렇게 구제 대상으로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비록 그 조금은 엄격한 인정 기준을 만들더라도 신속 심사 대상에서 인정되는 그런 신속 심사 질환으로 폐암이 지정이 돼야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12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문제의 종국적 해결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예. 옥시나 이제 롯데, 홈플러스 이런 기업들은 한 3, 4년 전에 그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 판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만기 출소했고요. 예. 그런데 다른 기업, 이제 SK, 애경, 이마트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나중에 진행이 됐는데 잘 알려진 것처럼 재작년에 1심 무죄 판결이 났고요. 예. 현재 그 2심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정도면 아마 항소심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야 전체적인 흐름이 좀 바뀔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소비자들을 죽고 다치게 만드는 제품을 아무런 그 안전 조치나 확인 없이 만들어 판 기업들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이제 유죄 판결이 되어야 그 이후에 민사를 통한 네. 그 배보상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 옥시나 애경도 입장을 바꿔서 조정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문제 해결의 흐름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정부와 국회가 적극성을 띠지 않는 상황에서 사법부 결정이 기댈 수밖에 없는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지금 언제까지 계속 이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인 해결 숙제처럼 남게 돼야 하는 건지 많은 또 분들이 하나 문제가 있는데요. 그 이번 정부의 그 환경부가 사실은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도 있지만
유사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예방 조치가 또 중요한데요. 네네. 화평법이라고 해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련한 법률, 이게 이제 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네. 이거를 이제 규제 완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화학물질을 집어넣은 제품을 팔 때 이 독성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다 막 이제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번 정부가 그러면 그 부분을 규제 완화해주겠다 소위 말하는 뭐 킬러 조항이다 뭐 이래가지고 네네. 네. 그렇게 되면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필요가 다른 있다. 기업들이 네. 어려워하는 부분은 해소를 해주더라도 적어도 소비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유지를 하거나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었습니다. 환경 이슈가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죠.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ESG라는 용어를